안녕하세요. 말의 해 2026년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예.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에는 제가 가족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제아의 종소리도 듣고 어디 갔다 와서 못 올려드렸네요. 자, 새해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78년생인데 말띠입니다. 예, 황금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뭔가 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흉추 압박 골절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 들고 왔는데요. 뭐 간단하죠.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또 엄청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뭐가 든지를 모르니까 다치고 나서 진단서나 영수증이나 이걸 통해서 실손 의료비나 입원이 땅 수술비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드세요. 근데 이게 6개월 뒤에 후유장애 판단을 받다 보니까 치료가 다 되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이런 거를 탈 생각을 못 하고 또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들 의사가 어떤 기준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본인이 이제 가입하신 분도 있고 환자분들 중에 개인 보험이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과 또 아리까리하고 또 보험회사가 중간중간에 이게 약관을 자꾸 바꿔요. 예, 그래서 기준이 조금 막 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거가 어떤 건지 또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고요. 78년 말띠입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연락 주시고요. 여러 방송에도 소개된 과거에 한 10년 전에 지금은 한물 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현업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상의 전문가입니다. 예. 자, 보험 가입 기준일로 2018년 4월인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결혼을 한 날이 2005년 4월인데요. 생명보험을 손해보험이 남자라면 기준으로 쓰고 있다가 생명보험 급수와 결혼을 하고 다시 둘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다시 이혼을 했다가 2018년 4월 새로운 짝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의 큰 격변기가 있었다. 그러면 초혼과 재혼은 무슨 차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박 고절이 되셨고, 자, 60세인데 남양주 사세요. 6월이니까 진단은 이제 수술을 하신 지는 한 6월 정도 되셨어요. 예. 발병일은 좀 그 전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6개월이니까 딱 보면은 이제 장애 진단 끊어야 될 시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넘어져서 아프시죠? 예, 넘어지니까 당연히 흉추가 압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협착증이 있습니다. 예, 척추 협착. 그래서 이게 S 코드가 상해 코드인데 M 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런 게 이제 디스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염자가 S 코드고 허리 디스크가 M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지병으로 청구해야 되냐? 물론 지병 후유장애도 있지만 보통 상해 후유장애가 가입 금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고 내용이 넘어졌다는 게 상해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 상해로 다친 원인을 가지고 상해 후유장애를 받는 것이지 중간에 협착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척추체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을 거 질병적인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5대5로 봅니다. 500만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약관 규정의 척추체는 질병에 대한 기왕력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척추 협착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인 거고, 나이 들면 당연히 좁아지는 거죠. 혈관이 수축하는 것처럼 신경 자체가 수축하진 않겠지만 신경이 다니는 길이 노쇠하고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좁아집니다. 하지만 골절이 돼서 뼈가 뭉개지는 거와 혈관 아니 세포가 줄어들어 신경관이 좁아지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는 골밀도를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T스코어가 0.3, 2.5 여기 좀 깨알같이 써있죠. 2.5 사이 2.5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다. 자, 그러면 T스코어라고 하는 그냥 T스코어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T스코어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용어가 스코어로 골密도를 검사한 결과치가 각 L, T 이건 뭐냐면은 요 부위를 허리 요추 쪽 요추를 L이라고 그러고 흉추를 T라고 그러고요. 경추를 C라고 그럽니다. 예. 자, 그럼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허리 쪽에 골밀도를 확인했더니 2.5가 안 되기 때문에 골밀도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협착을 가지고 기여도 감액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요, 보험금이 많이 깎여요. 예. 자, 그래서 2018년 재혼했을 때는 조건이 많습니다. 왜 초혼할 때와 달리 그죠? 애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이 남자가 무정자증으로 죄송합니다. 뭔가 자 잘못돼서 이혼당한 건 아닐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평소 초혼에는 없는 재혼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예전에는 가번만 있었어요. 예, 그냥 기울어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가 들어갔습니다. 나가. 애가 딸려왔다는 거죠. 근데 애는 나이가 뭐 몇 살 이하여야 된다. 뭐 압박률이 20% 이상이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다친 부위가 20% 이상이고 거나 아니면 다발성 골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이제 됐을 경우에는 각 추체의 합이 세 개가 부러져서 압박이 됐다 그러면 세 개의 압박률의 합이 40%가 넘어가면 15% 장애를 주겠다. 근데 가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가해 조건도 충족되면 주겠고 또 나의 조건도 충족되면 역시나 반영을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뭐냐? 약간의 기형으로 15% 장애를 받았는데 압박률이 높아요. 40%나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 했을 때 뚜렷한 기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기형을 적용할 것이냐. 자, 뚜렷한 기형은 40% 이상입니다. 물론 20%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뚜렷한 기형으로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기형은 15도가 돼야 되지만 15도 미만이지만 뚜렷한 기형의 조건이 15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콥스각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15도가 안 돼서 약간의 기형이라 할지라도 압박률이 높으면 뚜렷한 기형으로 요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건 좀 느낌이 그죠? 예전에는 각도만 있었습니다. 각도만.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각도만 가지고 그럼 그 예전이 언제냐? 2018년 4월 이전.
예, 아직 이온하기 전. 이후는 뭡니까? 이온하고 재혼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장애율이 압박률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압박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 콥스각이 안 돼서 뚜렷한이 안 되지만 압박률이 높았다면 어떻습니까? 예, 40%가 될 수 있다. 압박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 진단을 끊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각도도 없고 압박률도 없고 그냥 의사 선생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험회사 들어가 봐야 그죠? 하지만 뭐 제가 그러면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도 영상을 해서 압박률을 측정할 능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세 곳의 높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상인 여기가 압박고조된 닫힌 부위거든요. 닫힌 부위 위 아래 또 닫힌 부위 하나 둘 세 개를 측정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높이를 측정합니다. 여기 정상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 예. 아유 이거 또 왜 이렇게 됐나요? 환장하겠네요. 자 뭐죠? 나가야 되는데 예. 자 산정 공식 더럽게 복잡하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안 닫힌 부위 두 조각을 접해서 2로 나누세요. 정상인 거 분모로 두고 두 개를 더했으니까 한 개 값을 하려면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우리 저기 수연이 수민이도 할 수 있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정상인 뼈를 두 개를 묶어서 한 개치를 뽑아내고 그리고 안 좋은 건 어디죠? 여기 그죠? 압박된 것을 분자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0.7인가 뭐 이렇게 요게 값이 0.7이 나올 겁니다. 예, 요 정상인 뼈 두 개의 합산된 걸 2로 나눈 값에 나쁜 것 그죠? 예, 다친 거를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이 분수를 하면 0.7이 나와요. 그러면 1을 빼면 0.3입니다. 이거를 100%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근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걸로 볼게요. 정상인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누고 요걸 분모로 놓고 압박골조를 그죠? 분자로 놓은 다음에 분수를 계산하면 0.6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1에서 0.6을 빼면 0.4가 되는 거죠. 그걸 100으로 나누면 40%가 되네요. 40%가 되면 어떻게 된다? 30% 장애율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2018년 4월 이전에는 콥스가 그래서 이렇게 압박률이 30%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연구장엔 당연한 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보면 여기 콥스각 측정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국소 후만각이라고 해서 요 닫힌 부위 있잖아요. 닫힌 부위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정상이지만 여기 압박이 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 기울은 값이 12도. 그죠? 근데 요게 15도가 넘어가면 뚜렷한이 되는 거고 15도가 안 되면 뭡니까? 약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닫힌 부위 한 군데만 측정을 하면 유리하죠. 예. 근데 최근에 바뀐 거는 어떠냐? 자, 이게 국소 후만각. 제가 말씀드렸던 닫힌 부위만 각도를 하면 요게 뭡니까? 각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5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2018년 바뀌면서 요 자체의 각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닫힌 뼈 위 아래에 요 끝선 그쵸 정상인 뼈를 연결해서
각도를 한다. 아주 그지 같죠. 예, 이거 뭐 영상에 다 해주지만 이렇게 봐도 요 각도보다는 요 각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30%로 타가시는 분이 있다 보니 보험회사가 꼼수로 죄송합니다. 요 각도로 하면은 다 약간의 장애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0%두 배는 주기 싫다는 거죠. 약간의 장애는 15%입니다. 그래서 1억 가입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일한 걸 갖고 15도가 이렇게 다친 부위 각도가 좋기 때문에 3천만 원 받아갈 수 있었는데 요걸 2018년에 살짝 곱스각만 우리는 받겠다라고 바뀌면서 예. 하지만 우리 고객이 예를 들어서 2018년 이전 계약과 최근에 2025년 두 개 계약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요게 15도로 15% 나올 수 있지만 옛날 것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3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거를 요게 당연히 장애 진단서도 15% 나왔고 15도가 안 되니 1,500 받았던 거를 다른 보험사에서도 1,500 받는다? 아닙니다. 예, 다른 보험사는 2018년 이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도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거 3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 압박률이 있습니까? 각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15도 이상일 경우에 뚜렷한 장애로 어떻습니까? 뚜렷한 기용은 3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가 나오니까 보험회사에서 꼼수로 콥스각으로 해서 완화시켜서 15% 주려고 하다 보니 이거 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압박률을 여긴 지금 압박률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압박률을 끼워 넣은 겁니다. 예.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야 압박률로 가져가. 예. 근데 뚜렷한 기형이 되려면요,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5% 정도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3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압박골절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뚜렷한 기형도 나올 수가 있다고 반드시는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15% 장애가 되는데 그쵸 가벼운 정도 15도가 안 됐어요. 근데 압박률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수술하셨으니까 압박률을 우리가 한번 측정해서 보험회사한테 뚜렷한 기용으로 한번 주장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이제 제가 콥스가 그죠? 13도밖에 안 되는데 각도로도 괜찮지만 요 다친 부위 요 높이를 재서 압박률로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지금 예전에는 다친 부위에 요 각도로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뀐 거에서는 요 다친 부위 위에 요 경사면을 가지고 콥스각을 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잘 각도가. 그래서 압박률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콥스각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 각도도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콥스각을 재서도 15도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과거 사고 나기 전에도 좀 골절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옛날에 또 사고가 좀 났던 거라서 이게 기울어진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만곡을 고려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휘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수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다쳐갖고 기울어진다기보다는 원래 이 자연만곡에서 이 콥스각에서 나온 각도에서 한 2도 정도는 빼야 됩니다. 2, 3도 정도는. 예.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17도를 받아갖고 뚜렷한 장애인데 자연만곡 2도를 빼면 그래도 15도네.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막 그 통계치를 막 들이밀어 갖고 이거 뚜렷한 장애가 아니고요. 약간의 장애 15%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뭡니까? 2018년 4월 이후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0%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는데 한 30% kop스각으로 덤벼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 고객은 수술을 했지만 압박률을 제가 측정했는데 40%가 안 됐어요. 예, 그래가서 15%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과거에 진구성 고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정을 해서 자료화 해서 보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나오면 제가 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였고요. 새해에 또 유튜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콥스가 후만과 그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시청하시고요. 또 압박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또 자세하게 또 다뤘거든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최준용 보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개설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실제로 요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든 거는 15년 전인데 이게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최근에 12월부터 제가 열심히 한 60 몇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야, 이런 거 다 주옥 같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다르구나. 예. 그래서 내가 뭐 AI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블로그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명확한 해답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블로그도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도 중요하지만 텍스처를 보시면서 꼼꼼히 적고 고민하시고 혼자 고민하셔 봐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무슨 뭐 카카오 뭐 톡 채널 이런 거 운영 안 합니다. 제가 아날로그고 좀 오래된 사람이라 그쵸? 저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떡국 먹고 50살이 됐어요. 예, 한 15년만 하고 은퇴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30대 40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